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원 친구들, 민범이, 영민이, 승빈이, 나연이, 수연이, 가은이, 정빈이, 승찬이, 영훈이, 연주, 재혁이, 민규, 상원이, 봉건이, 용엽이, 소연이 다 그런 거 맞죠? 그리고 그 밖에 또 이 영상을 보게 될 불특정한 전국의 많은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라고 하는 이 영어 문장 읽어주는 남자 상인동 임선생 그 구문독해 두 번째 수업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시간 내용을 under this, that, some이 소유격이라는 게 나오면은 그 앞에는 주로 동사 아니면 전치사가 오게 된다. 그리고 준동사도 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식으로 수업을 했었었고 그에 따른 과제들을 우리 친구들한테 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또 다른 수업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 지금 여기 써 있는 이런 정도의 친구들은 이 수업을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은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뭐냐면은, 자, 지금 이제 이 선생님이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이야기할 건데, 이런 친구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은 이 영상을 끄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조회수를 좀 올려주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가만히 틀어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이 친구들한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 갓 태어났다. 갓 태어난 친구들부터 갓 태어난 친구가 지금 엄마의 어떤 아빠 핸드폰을 클릭을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런 유튜브를 들어갈 수도 있겠죠. 클릭을 잘못하면은. 근데 그렇다 내지는부터 초등학생이다. 이제 한 4학년, 5학년 급식 한창 먹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이 영상을 굳이 안 보더라도 난 너무 문법이 공부하고 싶어. 문법 공부 너무 하고 싶어. 하면 모르겠지만은 이런 친구들은 나가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원어민과 영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 이런 친구들은 쌤 못하는 겁니다. 쌤님은 가볍게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거는 잘 할 줄 몰라요. 지금 미국의 정치가 어떻고 이런 거 모릅니다. 나는 내용도 모르고 말도 못합니다. 그렇게 어쨌든 원어민과 영어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토론이 가능하다 하는 이런 친구들은 이 내용을 굳이 안 봐도 괜찮겠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이 고등학교 영어 모의고사 기준 본인 학년에서 안정적인 1등급이다. 90점, 91점이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게 아니라 정말 컨디션 좋을 때는 100점 나오고 정말 컨디션 안 좋다. 너무 졸며 쳤는데 한 98점 나왔다. 이런 친구들은 굳이 영상을 안 봐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영어 시험 치면은 3번과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돈다. 근데 이게 찍고 남아도는 게 아니라 다 풀고 나서 한 2-30분 남는다. 이런 친구들은 굳이 지금 하는 수업 내용을 안 봐도 괜찮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를 끝장내볼 거냐 하면은 바로 이름이나 아주 화려한, 대단한, 딱 당당히 써있죠. 이렇게 3글자. 전치사라는 걸 오늘 선생님이랑 한번 끝장을 내보고자 합니다. 자, 물론 이게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영상 자체가 길이가 기껏해야 한 30분 내외예요. 그래서 30분 내외 동안에 전치사라고 하는 그 광범위하고 방대한 그 내용을 다 마스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전치사라는 걸 영어 문장을 읽으면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다.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조금 더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위주로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전치사라는 건 이런 거래요. 여기 노란색으로 PRE라고 써놓고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 한자로 이렇게 쓴대요. PRE라고 노란색으로 쓴 이유는 저게 보통 영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전치사를 영어 약자로 PRE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면 좋겠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나오죠. 녹색에 녹색창, 녹색 검색창 거기에서 알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명사, 대명사 또는 그에 준하는 말 앞에 놓여있는 명사, 대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품사. 말 너무 어려워요.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에 준하는 말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잘 봐주기 바랍니다. 보통 우리가 뭔가에 준한다라고 할 때는
딱 곡 집어서 그거는 아니지만 그거랑 비슷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준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이 명사 또는 대명사가 아닌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좀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전치사를 이 네이버에서 알려주는 전치사가 아니라 임쌤이 뭐라고, 임선생, 상인동 임선생은 전치사를 뭐라고 알려줄 것이냐, 쌤님이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봤었을 때 한 3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자, 이런 거예요. 품사 중에서 명사와 더불어서 가장 먼저 공부해야 하는 품사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이제 현재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다니는 5학년에 다니고 있는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가온이. 그 친구가 현재는 초등학생인데 만약에 중학교 한 2학년 또는 3학년 좀 되었었을 때 한창 이제 영어 시험, 입시 영어를 쳐야 되는 이 상황에서 삼촌, 나 어떤 공부를 먼저 해야 돼? 나 이때까지는 영어 유치원도 다니고 원어민들이랑 가벼운 대화도 하면서 영어 공부를 재밌게 했는데 막상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이 영어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라고 물어본다라면은 쌤은 자신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치사를 가장 먼저 공부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야,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영어 문장이 구조적으로 봤었을 때 이미 완성된 문장에다가 명사를 연결해주기 위해 쓰는 단어예요. 앞서 말했던 이거랑 조금 비슷하죠, 여러분들? 다른 명사, 대명사와의 관계를 나타낸다는 말 자체가 바로 이 말이 되겠어요. 방금 얘기했던 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어요? 야, 됐죠? 그렇게?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런 겁니다. 이번에는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구조적으로는 2번이었고 2번은 이런 표현이었고 3번에는 이제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시간이나 장소나 방향이나 방법 같은 것들 물론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주로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거기에 필요한 명사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지금 보면은 2번과 3번에서 나란히 나오는 말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바로 연결해주기 위해 쓰는 단어다라는 게 겹치게 나오겠죠? 그만큼 이 단어가 뭔가 문장을, 짧았던 문장을, 단어를, 명사를 추가해서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 뭔가 연결해주는 데 쓰이는 단어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용.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오늘 이런 것들을 또 1번부터 11번까지 아까 선생님이 전치사라고 하면 시간, 장소, 방향, 방법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한 이 정도가 돼요. 이 정도가. 그리고 여기 보면 점점점 찍은 것들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점은 안 찍은 것들은 거의 이것만 알아도 별 영어 문장 볼 때 큰 상관이 없는 단어들인데 점이 찍혀있는 것들은 선생님이 이 페이지의 내용상 다 담지 못했던 것들이 이거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해버리면은 너무 듣고 싶지 않은 문법 속, 가뜩이나 재미없는 문법 속이 더 재미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다 할 건 아니고요. 혹시라도 내가 전치사라는 단어를 잘 몰랐다는 친구들은 지금 잠시 이 영상을 보다가 이거를 영상을 스탑 걸어놓고 이거를 확인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법 교재를 꺼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전치사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들었다면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수업 방식을 따라서 과제를 하다 보면은 이 언더 이런 것들 앞에 오는 것 중에 이런 단어들이 많겠거니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서 익혀주면 제일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안 외웠으면 좋겠어요. 익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선생님이 다른 것들은 그렇게 쭉 써놨어요. 그냥 선생님이 이런 것들 다 뜻을 따로 안 불러주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겠고요. 궁금하면 찾아보기 바랍니다. 근데 4번, 5번, 6번은 선생님이 특별하게 노란색으로 해놨죠. 이건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겠죠. 4번에 of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A, of, B라고 쓰면은 B의 A라고 해석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 4번의 of라는 단어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표현이냐 하면은 저게 의미적으로 봤었을 때 뭐뭐의라는 의미가 되겠지만은 실제로 영어 문장을 읽었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치사. 알았죠? 그래서 A of B, B의 A란 말 나중에 또 B가 되면 하겠지만은 이런 식의 표현으로 정말 많이 나온다는 거 알기 바라고요. 5번, 6번은 뭐냐 하면은 이게 문법 문제를 풀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뜻이 동일한
전치사와 접속사라는 것을 두 개를 서로 구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 정말 출제가 많이 되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 중에 바로 이 5번과 6번에 해당하는 전치사들이 출제가 많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것들 중에서 나는 좀 문법 문제를 잘 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최소한 5번 또는 6번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주기 바랍니다. 뜻을 써놨죠. 이렇게 위에 있는 1번부터 3번까지는 뜻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뜻을 쓰지는 않았고요. 근데 5번부터 여기 11번까지는 뜻을 다 써놨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기 바라고요. 이 영상 뒤에 보다 보면은 전치사 뒤에 명사를 썼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도 물론 지난번 1편 영상에서 잠시 언급을 했지만은 그 영상을 안 봤거나 이미 들었어도 까먹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써놨으니까 뒤에 따라오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영어에서는 명사라고 쓸 수 있는 게 그냥 우리 친구들은 사람이나 물건 이름 같은 것들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명사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만큼이 있어요. 11가지가 있다고 되어 있죠. 1번부터 11번까지. 자, 이것도 오늘 만약에 이거를 자세하게 수업을 해버리면은 지금 시간이 밤 10시 40분인데 아마 오늘 밤새도록 이거를 해도 밤새는 좀 오바고 한 2-3시간 정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더라도 내용이 모자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늘 다 하지는 않을 거고 자 1번부터 11번까지의 뜻이 안 써있는 것들은 그 단어 자체가 그런 뜻이 되는 거거나 또는 뜻이 너무 다양해서 선생님이 지면상 담을 수 없던 것들은 뜻을 쓰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추후에 다른 영상에서 이 해당 파트들을 공부를 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는 걸로 하고요. 우선은 자 여기서도 1번부터 11번까지 중에서 노란색으로 3번, 4번, 5번, 7번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이거는 뭔가 전치사랑 뭔가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우선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3번이랑 그 다음에 5번이랑 그 다음에 7번 있죠? 3번, 5번, 7번 요 세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전치사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뒤에 명사를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단어가 맞는데 이 전치사 뒤에 이 명사 자리에 올 수 없는 세 가지예요. 뭐라고요? 올 수 없는 거. 뭐하고 투부정사, that 플러스 주어동사 또는 if 더하기 주어동사. 이 세 가지는 전치사 뒤에 쓸 수 없는 명사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물론 혹시라도 우리 친구들 중에서 공부를 엄청 많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선생님 but 뒤에 cannot but 뭐 이런 것 뒤에 뭐 동사 원형이 있느니 뭐 투부정사니 but 뒤에 동사 원형 이런 거 쓰는 게 있던데요. 뭐 except for, except 뒤에 부정사가 있던데요. 이런 것들도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없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레벨의 영어 문장에서 봤었을 때 투부정사가 전치사 뒤에 쓰이는 경우는 사실상 거의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한 1000개, 10,000개 넘는 그런 수많은 그런 문장 중에서 거의 볼 일 없는 그런 것들은 그냥 숫자 0이라고 그냥 갖다 놓고 나서 보면은 3번, 5번, 7번 같은 경우 5번하고 7번은 아예 안 됩니다. 근데 3번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 아예 있긴 한데 무시해도 될 정도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명사라고 쓸 수 있는 것들은 1번부터 11번까지가 있겠지만은 이 중에서 전치사라는 거 뒤에 쓸 수 있는 명사는 뭐가 있다? 총 8가지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약한 친구들 있죠? 참고해가지고 메모해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던 대로 전치사라는 단어랑 이제 전치사라는 거는 이제 명사를 뒤에 써서 문장을 길게 이어주고 명사를 문장에 연결해주기 위한 단어라 그랬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대빵만하게 하나 써놨죠 여러분들. 뭐다? 앞에서 배웠던 이 전치사의 뜻과 그 다음 명사의 뜻을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명사의 뜻을 먼저 불러주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뜻을 써주면 돼요. 뭐 해석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이런 거 있다 칩시다. 뭐 시험부터 해볼까요? With my friend. 지난 시간에 했던 표현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with는 뭐다? 누구누구와 함께. My friend는 내 친구. 그럼 집어넣으면 뭐예요? 내 친구. 명사의 뜻이 되겠죠? with, 함께. 내 친구와 함께. 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하나 더. 예를 들어서, by
by 다음에 by 하지 맙시다. by 말고 다른 거 합시다. without 다음에 뒤에 뭐 studying without studying English라고 되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자 without은 뭐뭐 없이라는 뜻이 되겠고 studying English라고 한 거는 영어 공부하기라는 표현이에요. 여기 있는 동명사 파트 동명사 파트 맞습니까? 그래서 without studying English라는 표현 자체는 뭐냐면은 자,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없이 이런 식으로 동명사의 의미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without이라는 걸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about what he said 쓰면은 about은 뭐뭐에 대해서란 말이고 what he said는 그가 말했던 것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뜻을 집어넣으면은 명사의 뜻 그가 말했던 것에 대해서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전치사의 구조가 나섰을 때 해석은 이런 식으로 명사의 뜻을 먼저 집어두고 그 다음에 전치사의 뜻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쌤님이 앞선 페이지에서 하나를 안 하고 넘어왔어요. 여기 있는 3번하고 5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의 뒤에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지금 쌤이 예문을 쓰다가 지금 이걸 안 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은 이 동사 원형 ing 즉 동명사 뭐뭐 하기 뭐뭐 했던 것 또는 뭐뭐 하기로 했던 것 이런 의미를 가지는 이 동명사라는 거는 전치사랑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볼 때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 레벨에서 전치사 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명사 종류 중에 탑3 또는 탑2 안에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이 예전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동명사는 누구 뒤에? 전치사 뒤에 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랑 대비해야 될까요? 투부정사. 거의 전치사 뒤에 쓸 일 없는 투부정사랑은 굉장히 대비되는 어느 자리에다 갖다 놔둬도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쓰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쌤이 하나를 빼먹고 넘어와서 다시 한번 넘어서 봤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전치사 뒤에는 명사를 쓸 수 있고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우리가 보통 영어 표현에서 두 단어 이상 넘어가는 걸 구라고 하고 전치사 뒤에 명사를 쓴 걸 전치사 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사람 이름 같죠? 전명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구조적으로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뭐가 가능하냐? 바로 구조적으로, 의미적으로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생략이 가능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구조적으로, 특히 뭐 할 때, 문법을 풀 때는 뭐 하죠? 생략을 하자. 여러분들 수일치 문제 잘 풉니까? 못 풉니까? 분명히 잘 푸는 친구도 있고 못 푸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선생님이 수업하는 고3 중에서도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은 수일치 문제가 되게 약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 포함해서 여러 친구들 수일치 문제를 포함한 문법 문제를 풀 때는 뭐다?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생략을 해놓고 푸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알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겠고요. 그럼 두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부사 역할입니다. 이 영어에서 부사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 같은 것들을 꾸며주는 게 맞는데 근데 이 그대로 전치사 구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자체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예문을 통해서 문장이나 동사나 형용사나 다른 부사나 문장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go to school with my friend. 자, 나는 간다. 어디 가는데? 학교가. 누구랑 가는데? 내 친구랑. 이런 식으로 문장 자체를 내가 가는 동작을 꾸며주는 말이 학교로 간다. 어떻게 가는데? 친구랑 함께 가. 이런 식으로 문장 내지는 동사를 꾸며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볼 필요 없겠지만은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독특한데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전치사구는, 전명구는 형용사 역할이 가능해요. 자, 무슨 말이냐?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는 비동사 뒤에 보어. 우리 지난 1강 때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은 비동사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쓰면은 걔는 생략을 하지 않고 의미적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예문에서 be due to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비동사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오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전명구 보호다 또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보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해요. 그래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보면은 자 임쌤 gave me something. 임쌤은 나에게 뭔가를 주었다. 자 이 뭔가가 어디 있는 거냐 하니까 in the drawer of his desk. 그의 책상에 있는 수납장 안쪽에 있는 something. 뭔가를 나에게 주었다라는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임쌤 is in the room. 임쌤이 교실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노란색으로 밑줄을 해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볼 때 지금 분명히 something이라는 명사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왔죠.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왔는데 이런 구조를 가졌었을 때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2번에서 봤던 것처럼 이 문장 전체를 꾸밀 수 있는 자리가 되기도 하고 또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 문장을 구조적인 것만 봤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임쌤은 나에게 뭔가를 줬는데 그 준 장소가 그의 책상의 수납장 속에서 줬다라는 게 구조적으로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 수납장, 서랍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 something을 꾸며주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 있는 something 뒤에 만약에 in his room 했다 치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의 방 안에 있는 뭔가를 줬다란 말이 아니라 그의 방에서 나에게 뭔가를 줬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이어지는 이 특히 문장 맨 뒤편에 명사의 뒤에 이런 구조가 나오면은 사실은 이게 형용사 역할인지는 또는 동사나 문장을 꾸며주는 부사 역할인지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읽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그다음 4번에 요것 조금 문장을 좀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좀 약간 생소하거나 이게 무슨 구조지 싶을 때가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히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 뒤에 명사를 써주면은 그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하나의 또 다른 장소 개념이 되기도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밑에 볼까요? It's the same everywhere. 이것은 모든 것에서 동일하다. 모든 곳에서 동일하다. except 하는 뭐뭇을 제외하고서란 말이거든요. in 대구. 대구 안에서를 제외하고서 그것은 모든 지역, 모든 장소에서 동일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in 대구라는 표현 자체가 물론 여기 in을 안 쓰더라도 맞는 말이지만 in을 쓰더라도 이 in 대구라는 표현 자체가 대구라는 장소를 나타내는 하나의 공간적인 표현, 즉 명사적인 의미로 except라는 전치사 뒤에 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 except 뭐 전치사 뒤에 또 다른 전치사 더하기 명사, 특히 장소 더하기 뭐 명사가 나오는 이런 경우에는 뭐 이 자리에 뭐 being가 생략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한데 뭐 그건 어렵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어쨌든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개념 자체가 또 다른 하나의 장소, 공간적 개념도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입니다. 접속사의 목적어 물음표 넣고 역할을 했어요. 접속사라는 것 자체는 나중에 하겠지만 목적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주어 동사 문장이 와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보면 저기 while이라는 표현, while이 뒤에 주어 동사를 써서 주어가 동사하는 동안에 또는 주어가 동사하는 반면에 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while이라는 접속사 뒤에 아무것도 없이 in the room이 왔어요. 이런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런 걸 분사구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목적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앞에 접속사 말고 주어랑 비동사가 여기 있는 것들과 겹칠 경우에 생략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는 걸로 자세히 수업하는 걸로 하고요. 이럴 때 이렇게 접속사 뒤에 마치 전치사의 목적어가 오듯이 전치사의 목적어가 명사가 오듯이 이런 식으로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접속사 바로 뒤에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분사구문처럼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 목적어란 말 자체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위치 자체가 마치 그런 자리에 있는 것 마냥 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 역할을 잘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이제 과제입니다, 여러분들. 수업 중에 이제 과제를 할 건데요. 숙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띄워주는 문장을 확인해가지고요. 지난번처럼 화면을 스탑해놓고 나서 이 문장 속에서 사용된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찾아서 써주기 바랍니다. 노트에 써주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예문은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선생님이 수업하는 학생들이 이제 중등부터 고3까지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까지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일요일 날 올려줬었던 그 문법 영상에 해당하는 과제를 냈었던 그 과제 범위들이 됩니다. 그래서 각 학년별로 선생님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독해 교재에서 각각 한 문장씩만 발췌를 했어요. 다 뽑아가지고 왔는데 이 문장에서 뭘 찾아봐라 여러분들?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찾아서 노트에 써주기 바랍니다. 본인이 봤던 지문이 있고 나머지 안 봤던 지문 4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서 한번 써보기 바랍니다. 됐죠? 잠시 스탑 걸어놓고 잠시 뒤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봤던 이 지문에 해당하는 뒤에 이 문장 속에서의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각각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under, this, that, some, any 소유격에 해당하는 부분들의 앞에 있는 전치사나 동사나 이런 것들만 찾아보라 했었는데 오늘은 우리가 앞서서 11가지의 명사의 종류 중에서 이제 전치사 뒤에 올 수 있는 8가지를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해서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노란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 것과 선생님이 했던 거랑 서로 맞는지 아닌지 한번 비교를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지금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들 외에는 그 자리는 전치사가 아닌 자리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영상을 혹시 보면서 선생님 내가 했던 과제 중에서는 이건 틀린 게 있는데요 하는 친구들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은 자 아까 전에 봤었던 여기서 이야기했었던 이거 전치사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게 구조적으로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 풀 때는 뭐 해보라? 생략을 하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구조 자체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 노란색 글씨 즉 전치사 더하기 명사라는 걸 날리고 나니까 여기 있던 문장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여기까지 쑥 올라가요.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바로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뺀 나머지 문장들이 됩니다. 선생님이 왜 이렇게 보여줬는지 잘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만큼 문장 속에서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하는 역할이 다양하다는 걸 의미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하겠지만은 역할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생략이 가능한 구조다라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요 말고도 다른 것들도 생략 가능한 게 있긴 한데 차차 앞으로 배우는 걸로 하고 우선은 전치사 더하기 명사를 날리고 나니까 문장이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남더라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수업은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요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보면은 자, 수업 이후에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서서 봤었던 전치사 더하기 명사, 특히 명사는 11가지.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장소, 방향,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맞죠?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 여러 번 이제 문장을 보면서 익히면 된다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의 이 표현을 30개를 찾아서 3개 아닙니다. 30개를 찾아서 영어와 뜻을 선생님에게 카톡으로 음성이 아닌 문자로 전송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11가지의 명사들 중에서 앞서서 3가지가 거의 못 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의 못 오거나 아예 못 오는 거 뭐라 그랬었죠? 투부정사, 대절, if절, if조동사 같은 경우 이런 3가지의 경우에 빼고 난 나머지 8가지 중에서 이 30개의 과제를 할 때는 한두 개만 골라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찾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최소 몇 가지? 5가지. 하나 이상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최소 그 5가지의 이상의 그 8개 중에 5가지의 구조를 사용해서 30개를 찾아주기 바랍니다. 알았죠? 하나를 너무 집중적으로 많이 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거니까요. 골고루 한번 찾아보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많이 하던데요. 완전한 문장을 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전치사 더하기 명사 구조만 써가지고 그걸 30개만 쓰면 되겠습니다. 그걸 카톡으로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서 봤던 문장인데요. 그들은 펀치하고 킥을 한다. 서로를 때리지 않고 그리고 매력적인 춤동작을 만들어낸다. 이 문장을 영어 다 쓰고 해서 다 쓰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표현 중에 without ing라고 하는 이 동명사 있죠. without ing 동사 원형 ing
hit라는 때리다라는 동사에 ing 붙여서 ing, hitting이라는 표현이 without이라는 전치사 뒤에 가서 without ing, 뭐뭐 하는 것 없이, 뭐뭐 하지 않고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때리지 않고서 이런 식으로 저 영어 표현하고 한글 뜻만 써가지고 그걸 몇 개? 그걸 30개를 써가지고 선생님에게 언제까지 보내냐면요 3월 22일 다음 주 일요일까지 선생님에게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각자 해야 될 범위는 본인의 독해, 교재, 학년에 맞게 중등이면 리딩 엑스퍼트, 고등이면 엔제, 전범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고3들은 수능 특강 영어 교재 내에서 이런 것들 범위는 그냥 그 교재의 전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찾아서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볼 때 혹시라도 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선생님이랑 수업을 원래 하지는 않는데 이 영상을 보고서 나는 이런 과제를 선생님한테 한번 첨삭을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생님에게 자기가 보고 있는 영어 독해 교재를 가지고서 선생님에게 카톡을 보내줘도 선생님이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답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오늘 수업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은 쌤이 이런 문장을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비동사라는 것 자체가 뒤에 전치사 더하기 명사가 올 경우에는 있다, 존재한다 라는 표현이고 저렇게 지금 써있는 문장처럼 앞에 주어가 없이 동사 원형을 쓸 경우에는 뭐뭐 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돼요. 그래서 be, 있어라, 누구랑? with someone, 누군가와 함께 있어라. 자, 누구냐 하니까 brings up, 뭔가를 끄집어내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라 라는 거예요. 너 뭘 끄집어내는 거냐니까 the best in you, 당신 안에 있는 최고의 것을 끄집어내주는 사람과 함께 있어라 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 the stress in you, 너의 안 속에 있는 스트레스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주는 누군가와 함께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선생님이 왜 썼을까요? 여러분들하고 영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개념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쪽에 있는 여러분들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잠재 능력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영어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은 이런 지문을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몰라요. 나도 그냥 있으니까 가져가 봤어요. 됐죠? 자, 오늘 긴 시간 수업한다고 고생했고요. 지난 시간 1강 내용, 오늘 2강 내용이었는데 반드시 1강, 2강 내용을 같이 들어보고 나서 복습을 해서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라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한다고 고생했습니다.